지금 나쁜 남자 트럼프 때문에 일본이 울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트럼프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며 그 선물들이 사랑이 되어 돌아오기를 기대했지만 우리 원칙주의 강한 남자 트럼프께서는 그런 일본의 희망을 산산조각 내어버리면서 내 계획 안에는 일본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미국의 각 정부들에 대해 우리 인간사에서 가장 뛰어난 위력을 발휘하는 협상 방법, 즉 기대를 아득히 뛰어넘는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안겨주어 그 마음을 기쁘게 한 후 그 대가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전략을 취해왔고, 과거 아베 때 훨씬 이전부터 그 전략은 거의 항상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 되자마자 일본은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미국에게 안겨다주며 앞으로 트럼프가 취하게 될 그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긴 하지만 분명 엄청나게 파격적이고 충격적일 여러 정책에서 일본만을 쏙 빼서 특혜를 줄 것을 기대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지난번 트럼프 당선 직후 이루어진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미국 방문을 통해 일본은 앞으로 미국에게 총 1조 달러, 즉 우리 돈 1456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했고, 또 일본에 주둔하는 주일 미군에 대한 분담금도 대폭 올리겠다고 미국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올려주었는데다 최근 트럼프 정부에서 굉장히 공을 들여 밀고 있는 미국산 LNG 수출에 대해서도 일본이 앞장서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수입하겠다고 약속하며 트럼프로부터 아빠 미소를 얻어내는데 성공했으며, 또 상황 파악 빠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역시 얼마 전 미국에 가서 트럼프에게 귀여운 자본주의 재롱을 펼치며 무려 143조 원에 가까운 돈을 미국에게 투자하겠다고 약속하며 여기서도 또 트럼프의 흐뭇한 아빠 미소를 얻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절대로 헛돈 쓰지 않습니다. 100원을 쓰면 최소 1000원의 이득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데, 일본이 이렇게 트럼프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 애를 썼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본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규모냐면, 일단 작년에만 일본이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 수출액이 무려 61조 원이 넘습니다. 이건 웬만한 반도체 거래액보다도 많은 수준인데, 실제로 일본은 토요타 한 곳만 해도 작년 미국 시장에서 무려 233만 대의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토요타는 일본 내에서는 108만 대를 판매하는 동안 미국에서만 233만 대를 판매한 것입니다. 참고로 전 세계에서 자동차 시장 크기가 그냥 넘사벽이라는 중국에서조차 토요타는 작년에 총 178만 대를 판매했기 때문에 토요타에게 있어, 그리고 일본에게 있어 이 미국 시장은 가장 중요한 시장입니다. 현재까지 미국에 수출되는 일본 차들에 매겨지는 평균 관세는 약 2.5%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는 일본 정부의 간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관세를 무려 이전의 10배인 25%로 올려버렸습니다. 바로 일본이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고 했던 가장 끔찍한 상황이 실제로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작년에 일본이 미국에 수출한 그 61조 원은 일본의 산업 전체가 미국에게 수출하고 있는 전체 수출액의 무려 29%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절대적인 품목이기 때문에 미국에 차 수출 못하면 이제 토요타는 문 닫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2.5% 내던 관세에서 이제부터는 25%의 관세를 내고 수출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해 미국 내 일본 차의 가장 큰 메리트였던 그 저렴한 가격의 강점이 모두 사라져버려 특히 미국에서 생산되는 포드나 GM 같은 미국 차들과 아예 경쟁 자체가 되지 않게 됩니다. 트럼프의 경우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돈을 법니다. 일본이 관세를 받아들이고 차를 계속 수출하면 이전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돈을 관세로 뜯어낼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더해 미국 브랜드 차량 판매가 늘어나며 미국 회사들도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며, 또 절대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 토요타가 미국에 수출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럼 또 미국 자동차들의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뛰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이 억지스러운 관세 정책으로 인해 트럼프와 미국은 큰 이득을 얻게 됩니다. 물론 이미 선로를 한참 이탈해 우주로 가고 있는 듯 보이는 이 트럼프 기차가 실제로 얼마나 오래 더 이런 식으로 달릴 수 있을지, 또 이미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캐나다와 유럽 등 기존 동맹들과의 사이의 균열이 어떤 문제가 되어 돌아오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지금 이 트럼프 기차는 확실히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 있거나 아니면 아예 그 브레이크를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이 계속 이대로 달릴 예정인 듯해서 지금 전 세계가 매우 큰 혼란과 충격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경우 최근 그런 일본과는 매우 다른 움직임을 보이며 이 어려운 숙제를 매우 현명하게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어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크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4일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은 미국으로 가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4년간 미국에서 210억 달러, 우리 돈 3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액수는 일본 이시바 총리와 손정희 회장이 약속한 그 1600조 원보다도 훨씬 적은 액수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매우 참신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그냥 큰 돈을 미국에게 투자할 테니까 우리 좀 잘 봐주세요가 아니라 2028년까지 미국 내 자동차 생산에 86억 달러, 부품 및 철강에 61억 달러, 그리고 미래 산업과 에너지 시설에 63억 달러를 투자하여 그렇게 총 2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것인데, 이건 단지 30조 원이 넘는 큰 돈에 대한 투자 발표이기 이전에 현대자동차가 트럼프의 비전과 정책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단순히 아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지금 미국에게 가장 필요한 것에 적절하게 투자를 하여 미국 산업의 부흥과 현대자동차의 사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범 답안을 트럼프에게 깜짝 제안했다는 점에서 매우 현명하면서도 특별한 발표였던 것입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도 보면 이건 그리 나쁜 거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현대차들의 경우,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한 철강 품목의 경우 그 사악한 25%의 관세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게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직접 생산의 관세의 압박을 받지 않고 현재 그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또 동시에 미국 정부와 미국 산업의 지지까지 등에 업고 미국에서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매우 절묘한 수를 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럼 한국에 있던 일자리가 그만큼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이 협상이라는 것은 둘 사이 입장이 동등할 때 하는 것이지, 현재 우리는 물론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닌 사실 그냥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따라야 하며 또 때리는 대로 맞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트럼프를 이기거나 압도할 만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 처지가 되지 못한다면 이렇게 어느 정도의 손해와 피해를 감수하고 상대와 윈윈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찾아 신속하고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적 판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대자동차 투자 소식으로 인해 지금 기분이 매우 좋아진 우리 기분파 트럼프 아저씨의 경우, 이걸 시작으로 한국과 관련된 다른 부분들에서도 얼마 전처럼 막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닌 이렇게 제3의 길을 찾아 함께 살 길을 모색해 볼 수도 있어. 이번에 현대자동차는 물론 자사를 위해서도 큰 일을 한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 트럼프 정부를 상대할 제대로 된 정부나 또는 협상자가 없는 위기의 상황에서 어찌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국 트럼프 정부와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큰 물꼬를 튼 것일 수도 있어 그 부분 또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일본은 진짜 트럼프에게 뭘 밉보인 건지 그 1600조 원이 넘는 지극정성에도 불구하고 매몰차게 25%의 관세를 일본 차에게 매겨버리면서 일본을 멘붕에 빠지게 하더니 바로 며칠 전에는 또 앞으로 주일 미군의 예산과 역할을 축소하겠다는 일본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건 최근 CNN 발표로 알려진 것인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정부 효율성 부서의 제안에 따라 지금 트럼프 정부는 미국 연방 정부의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 미군의 해외 사령부를 통합하거나 축소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바이든 정부에 의해 최근까지 진행해온 주일 미군의 예산 증액과 역할 강화를 모두 즉시 멈추고 점차 그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일본은 최근까지 바이든 정부와 발맞추어 자국 군대의 관련 범위를 확장시키고 또 육해공 자위대를 하나의 체계로 움직이는 통합된 군 사령부로 만드는 작업, 즉 자위대를 정상적인 군으로 만드는 작업에 한참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미군이 일본에 기대하는 역할이 축소되고, 그러면 또 일본이 지금보다 더 강력한 군을 가지는 것이나 또는 헌법을 개조해 정상적인 군이 되는 것을 지지하는 미국이나 세계, 심지어 일본 내 여론들도 힘을 잃게 돼요. 최근 급격하게 빨리 움직이며 몸집을 불리고 또 군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던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산되어 버릴 크나큰 위기가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요즘 이래저래 트럼프 때문에 아주 죽을 맛입니다. 우리 트럼프 아저씨는 공평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두에게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는 고집불통에다 화가 난 7살짜리 꼬마처럼 폭군이긴 하지만 그게 항상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상대에게는 약점이 있고 또 타협을 통해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묘수가 있듯이, 최근 현대자동차가 매우 현명한 전략을 통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입장에서도 서로 윈윈하며 특히 아부가 아닌 실력으로 상대의 마음과 신뢰를 얻어낸 묘수를 찾아낸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게 남은 트럼프와의 남은 다른 모든 협상에서도 이렇게 현명한 태도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y